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 사회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 문화사 파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는 282쪽 문제 1번부터 역시 홀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보시죠. 자, 1번은 1번, 2번하고 같이 묶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리학의 학파와 정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박스 내용을 보시면은 기억이 노론에서 이제 호파, 낙파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니은이 이제 소론이 있고요. 특히 남인은 영남남인과 큰기남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붕당에서는 동인하고요. 서인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선조 때 이조 전랑직 문제로 인해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인이 역시 선조 때에 가서 뭘 나눴냐면은 북인, 남인 이렇게 나눠졌고요. 서인은 숙종대 때 경신한국 이후에 소론, 노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시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기억은 이 노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론. 이게 노론이 나중에 이제 그 성리학의 사상 논쟁에서 보면은 노론 내에서 호파와 호론이라고도 합니다. 호론. 그네들 이론이죠. 낙파냐 낙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눠집니다. 호락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노론 내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호파. 이 사람들이 인, 물, 성,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인물성 이론이다라고 할 때 이 이론은 달을 이자죠. 인성과 그 다음에 물성. 다시 하면은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 같다 다르다. 이 이론입니다. 이론.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성리학의 명분론에서 보면은 존화 양이 사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존화, 화를 존중하고 이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와 이는 다르다. 근데 낙파, 이건 이제 기호 지방에 살았다 해서 호파고요. 그죠? 낙파는 서울의 낙산 밑에서 살았다. 대학로 쪽입니다. 그래서 도시적 분위기에 살면서 성리학을 추구했지만은 성리학 이에 다른 사상에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낙파. 얘네들은 사람의 심성이나 사물의 심성이나 뭐 다를 거 뭐가 있느냐? 똑같다. 인물성 동론을 제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호파 인물성 이론하고 동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락 논쟁은 노론 내에서 나왔었고요. 노론의 송시열을 대표로 합니다. 나눠질 때 송시열의 제자가 윤정이죠. 윤정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은 소론이죠. 여기서 사인이 노소로 나눠진 것은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예요. 경신한국 이후에 숙종대 때. 그럼 이제 요 남인은 다시 영남남인하고요. 영남남인. 그다음에 근기남인으로 나눕니다. 근기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근기는 경기를 얘기합니다. 경기. 서울 경자에다가 부근 기자죠. 그러니까 서울 부근이다.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를 에워싸고 있는 행정구역이 경기도죠. 그 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남인은 영남 지방에 살고 있었고 이거는 도시적인 분위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상을 이해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영남남인이 아니라 근기남인이죠. 그래서 근기남인 얘네들이 나중에 바로 실학에서 중농 실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중농 실학입니다. 중상 실학자는 어디 가냐면은 낙파 있죠. 이 낙파, 호락 논쟁에서 호파를 제창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려면은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 오랑캐다. 그래서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을 여기 이제 북학론을 제창했던 사람들이 낙파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 이 북학론이 나중에 또 어디로 가냐면은 실학에서 뭘로 가죠? 중상실학으로 가죠. 중상실학 우리가 북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의 학문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요 중상실학의 사상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죠. 나중에 한말 개화 사상으로 넘어갔고요. 받아들이자는 거죠. 북벌론을 제창했던 세력대 사상은 한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바로 위정 척사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사상사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1번과 2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정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하번 이의 사상을 계승하고 그럼 여기는 서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황이 아닙니다. 서인계열이죠. 이황은 남인입니다. 이황은 동인계열에서 남인이고 남인 중에서도 이황계열은 영남남인이에요. 저 영남남입니다. 주자 중심의 성략을 절대해서 윤유, 박세당 등을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공개했다. 그래서 윤유, 박세당, 유학의 반역자다 해서 처형을 했죠. 주자 중심, 주희조 성략을 집대성했던 주자 중심의 성략을 절대시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노론이죠, 노론. 성원의 사상을 계승하고 양명학과 노장 사상을 수행하는 등 성략의 탄력성을 보였다. 꼭 성략만 고집하지 않았다. 소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양명학자들은 거의 어디서 나오냐면 소론 계열에서 양명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이 바르게 정파와 연결된 거고요. 2번 바로 넘어갑시다. 각 정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호파, 낙파,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에 대한 얘기죠. 1번 A 호파입니다.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다. 그렇죠? 호파, 인물성 이론입니다. 인성과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호파, 호를 얘기라고요. B가 지금 낙파죠. 인간과 사물의 본성 같다라고 하는 인물성 동론, 그렇죠? 동론, 낙파, 낙론을 얘기합니다. 3번. C가 뭔가요? 영남남이입니다. 영남남이는 기억이 노론이죠. 영남남이는 노론하고 이 노론입니다. 정통 성리학자들을 주출했던 세력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C는 기억과 성리학의 기론을 둘러싼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성리학의 심성 논쟁입니다. 이기 논쟁이죠. 주기냐, 줄이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D는 북학사상. D가 뭔가요? 근기남입니다. 근기남이는 중농실학입니다. 북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학사상, 즉 중상실학이에요. 이거는 낙파에서 나오는 거죠. B는 위정척사 사상이다. B가 뭔가요? 낙파죠. 낙파가 위정척사가 아니라 호파가 위정척사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가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3번 보십시다. 18세기 조선 사상계 동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8세기입니다. 조선기. 북학사상입니다. 이 북학파를 얘기하죠. 중상실학입니다. 인물성 동론을 철학적 기초로 했다. 맞죠? 2번. 낙론은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북벌론으로 발전했다. 북벌론은 청을 정벌하자는 대의명분론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낙론이 아니라 호론 또는 호파의 사상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북벌이니 북학론이 하는 것은 호란, 두 번에 걸친 호란 아시죠? 호란 이후에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뭔가요? 바로 북벌과 그 다음에 뭘 정벌하느냐? 정벌하지 말고 괜찮은 것 이런 건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지는 말고 괜찮은 것만 취사 선택하자는 거죠. 이 북학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실학자들도 부국강병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청의 학문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개화사상 넘어왔는데 우리나라 개화의 목표가 뭐예요? 무조건 서양의 문물이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동도 뭐라고 그래요? 서기라고 얘기를 하죠. 도는 정신문화는 동양의 것이다 두고 기술문화는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 해서 동도 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은 호론이 되어 있습니다. 호파라고도 관계없습니다. 3번. 인물성 이론은 대체로 충청도 지역 노론학자들이 주장했다. 충청도 지역.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것은 뭐래요? 기호 지방에서 살았다 해서 호자고요. 낙은 서울의 뭐죠? 낙산 밑에서 살았던. 노론에서 낙파라고 얘기합니다. 낙산은 지금 서울의 대학로 아시죠? 대학로 그게 이제 종로구 아닙니까? 종로구 바로 뒤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있고요. 바로 그 뒤쪽으로 해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 이제 동대문 쪽까지 해가지고 저기 동성고등학교 쪽에서부터 해서 이어지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낙산입니다. 또 낙타산이라고 그래요. 낙타 등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해서 낙타산이라고 하는데 그 뒤쪽이 어디냐면 성북구입니다. 그러니까 낙산은 성북구하고 서울 종로구하고의 경계가 되는 산이에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의 노론학파 그러면은 기호지방, 호파, 이거요. 북벌, 인물성 이론입니다. 낙파는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송시열, 노론이죠. 노론입니다. 노론 중에서도 낙파보다는 정통 성리학자 계열이니까 호파였을 겁니다.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 만동묘를 세워서 만동묘는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제사하기 위해서 청주 화양동 성원 안에다 세웠던 묘는 무덤이 아닙니다. 이 묘는 제사를 지내는 곳, 제당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맞죠. 위임지내란 때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명분론의 근거를 둔 그런 이제 조치였었죠. 뭐 이거에도 대명분과 관련된 것이 창덕궁 후원에 가면은 대보단이라고 하는 재단도 있고요. 또 경기도 가평군에 가면은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할 때 조종은 명나라 조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보는 큰 은혜에 보답한다. 그 대보리예요. 그 대보리에 바로 조종암이라고 하는 조종천 옆에 바위도 있고요. 그 대보의 대보자는 창덕궁의 대보날에 그 대보하고 같다. 큰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2번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유학의 학풍을 개선한 학파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대체로 향촌에서 중소지주적 경제 기반을 가진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사림들이 발전시켜 나갔다. 자, 요지는 향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사림, 양반들이 발전시켜 나갔고요. 성리학을. 두 번째, 경험적 세계의 현실보다는 도덕적 원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중요시해서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 규범립에 크게 기여했다. 이거는 이황의 주리 철학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황은 아까 남인이라고 그랬죠. 남인 중에서도 정통 성리학자 이황계는 영남남인이에요. 그러니까 향촌에서 중소지주적 경제 기반을 가진 영남남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료에 경험적 세계의 현실 문제 그러면은 키죠, 키. 그죠? 주리, 주기할 때 키입니다. 우리가 성리학의 사상 논쟁에서 기와 리를 얘기하잖아요. 기는 현실적, 개혁적, 또 뭐죠? 실천적, 이렇죠. 리는 도덕적, 원리적, 또 뭐라 그러죠? 관념적, 이렇죠.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손에도 잡혀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하학적이다. 리는 뭐지? 얘는 형이 상학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철학에서.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기론쟁이 이기론쟁. 그러니까 이 기는 서경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이대 와서 집대성이 됐고요. 리는 이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퇴계 이왕대 와서 집대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상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이와 이황이라고 했죠. 그죠? 이의 현실 개혁적 실천적인 사상은 동호문답이라고 하는 저서에 보면은 대공수미법, 그러니까 공납제도의 폐단을 시장하자 해서 대공수미법이 나오죠. 또 많은 봉사라는 저서를 통해서 선조 때 외란 직전에 10만 양병서를 주장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사상들이에요. 이런 사상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개화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개화는 뜯어 고치자는 거 아닌가요? 개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주리의 사상은 암말 어디로 가는 거죠? 위정, 척사,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개화사상과 이정책 사상은 꼭 주 기리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고요. 개화는 또 성리학의 사상 논리에서만 낙파에서도 가고 또 이정책 사상 또 호파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영남학파의 남인입니다. 남인. 1번 보겠습니다.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성리학 이에 탄력성을 보였던 소론이죠. 두 번째, 노론 내부의 철학 논쟁을 쳤다. 이거는 호락 논쟁을 얘기합니다. 호락 논쟁은 노론에서 나온 거지 난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3번, 조선 후기에 정계 및 학계를 주도했던 세력은 누구죠? 집권 여당, 노론이 되겠죠. 네 번째, 애속 논쟁으로 서인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하 있다. 이게 남인이죠. 애속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효종은 둘째 아들이었죠. 복림대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형이 소현세자예요. 호란 이후 귀국해서 2달 만에 암살됐던 그 이후에 그의 처자식도 또 암살에 전부 다 박해를 받아 죽었던 사람이죠. 그 이제 효종 다음에 등장했던 현종이었어요. 현종대 때에 서인과 남인 간의 바로 예약에서 비롯된 애송 논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붕당 정치 기 그러면은 효종 앞에 왕이 누구였나요? 인조였었죠.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집권했던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했던 시절이에요. 효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했던 시기예요. 현종도 마찬가지죠. 이제 서인과 남인은 전혀 다른 결이란 말이에요. 남인은 아까 얘기했던 동인에서 갈라진 세력이고, 그렇죠? 이제 동서 나눠졌을 때 동인에서 남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붕당이었지만 하여튼 인조, 효종, 현종대 때 들어오면은 이 세력들이 하여튼 잘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종 다음에 숙종대 와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숙종대 뭐로 나와요? 환국 정치로 나옵니다. 환국으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 애송 논쟁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1차 기해애송, 2차 갑인애송. 그래서 1659년에 기해송과 1674년에 갑인애송입니다. 이거는 효종이 죽었을 때, 이거는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고요. 또 이거는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 자의대비에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놓고 서인은 1년이 피자, 남인은 3년이 피자. 이때는 이제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역시 효종의 계모, 이 자의대비에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놓고 서인은 9달이 피자, 남인은 12달, 즉 1년이 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해송대 때는 서인의 1년설, 이거는 남인의 1년설이 각각 채택이 됐던 사건이에요. 이거는 서인이 1년과 9달을 정했던 것은 명분론에 근거한 거고요. 즉 효종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니까 명분에 의거해가지고 1년과 9달만 입자. 남인은 현실론적 입장에서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때는 3년, 이때는 1년이 피자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거를 예약에서 비롯했던 예속 논쟁이라고 그래요. 누구요? 서인과 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가 여기서 바르게 설명한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박스 안에 보면은 심즉리, 체크좀 합시다. 심즉리. 그 다음에 둘째 줄 뒤에 치양치, 그 밑에 지행합일. 됐죠? 그러면 뭐요? 양명학입니다. 심즉리는 인간의 마음이 곧 리다, 원리다. 인간은 모든 인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치양지입니다. 치양지가 아니라 치양지. 양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마음, 심성을 양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났을 때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일치가 돼야 한다. 일치가 되지 않는 알면 알미 아니다. 이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한 반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봐봐요. 성리학은 뭘 강조하죠? 명분을 강조합니다. 오로지 명분이에요. 근데 양명학은 뭘 강조한다 그러죠? 실천을 중시합니다.
명분에 맞아야 하고요. 명분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선, 지, 후, 행, 의 학문이라고 그래요. 먼저 알고 그 알미 명분에 맞아야 하고 명분에 맞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겁니다. 행하는 걸 나중에 한다는 거죠. 근데 양명학은 뭐라고 하죠? 아는 것과 치, 행하는 것은 행, 일치가 돼야 한다. 합, 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성리학이고요. 이게 뭐예요? 양명학입니다. 소론, 정제도에 의해서 강화도에서 집대성이 됐죠. 그래서 양명 강화학파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상, 즉 양명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1. 교조화, 형식한 성리학을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뭐요? 양명학이죠. 2의 사상을 계승하고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시했다. 바로 앞에서 나왔었죠. 이건 누구냐 그러면은 서인 중에서 누구죠? 노론. 노론 중에서도 학파로 본다면은 호파, 정통파 성리학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3.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려고 했다. 이건 성리학을 이해하는 거죠. 말 그대로. 4번째, 적나라한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부국강명과 이용우생에 힘쓰고자 주장하였다. 이건 뭔가요? 아까 얘기했죠? 충상실학이에요. 부국강병 민생안정을 위해서 정의학문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명분과 선지 후행만 강조했다 해서 성리학을 우리가 껍데기만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지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허지학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현실 개혁의 학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실지학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실학 있죠. 중농실학이니 중상실학이니 하는 거 있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학이라든가 양명학은 전부 성리학에 대한 반성에서 나타난 조선후의 새로운 사상계 동향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뒷자 넘어갑니까? 조선후의 학자로 다음의 업적과 관계가 깊은 인물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그 기출문제의 경향을 보면은 특정 인물에 대한 문제들이 더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 내에서만 보시면 되는데요. 간혹 교과서 위에 뜬금없는 말대로 그런 인물들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깊이 또 들어가 있는 뭐 세세한 내용까지 묻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깊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 전공자가 아니면은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그냥 감으로 문제를 찍고요.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래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알고 문제 푼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체로 9번 문제는 윤곽이 좀 나옵니다. 일단 정조 때 문신이라고 있습니다.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그랬죠. 수원 유수 재직 시 장용영 외영을 창설했으며 장용영은 정조 개혁 정치의 군사적 기반이었습니다. 내영은 궁궐에 있고 외영은 이제 일종의 지점이니까 경복궁 궁궐 밖에 설치했던 부대입니다. 천주교적 서학은 서학을 불교의 별종인 사학으로 배척했으며 재임종 천주교 문제에 대해 온건한 정책을 유지했었던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정조 때 영의정 그러면은 그냥 체제공입니다. 체제공. 질병으로 이제 당시 전염병에 의거해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죽었던 그 체제공인데요. 남인 체제공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일본의 홍구경이라는 사람은 이 홍구경의 여동생,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 쉽게 하면 그 세도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요. 또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능수능란한 사람이죠. 글도 잘 쓰고요. 무술도 좀 잘하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조 때 도승지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쫓겨나게 되죠.
너무 세력이 이제 커져 나가는 거죠. 안하무인이 되는 거죠. 그 홍구경이고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홍봉안입니다. 홍봉안. 홍봉왕은 정조의 어머니가 누구죠? 해경궁 홍씨죠. 그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예요. 그럼 정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정조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도세자의 장인이에요. 장이니까 정조 아버지의 장이니까 정조는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홍봉안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심환지 있죠? 심환지는 노론이죠, 노론. 근데 노론의 심환지하고요, 정조하고 관계가 아주 막역합니다. 정조하고 심환지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한 몇 년 전에 발견이 됐고요. 그게 다 해설이 돼서 뭐 우리 서점에 가면은 그 편지글이 책으로 엮어진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조하고 개인적인 내용들에 대한 대화 내용들이 써있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날 술을 엄청 둘이서 마시고요. 심한지가 출근하지 않으니까 술이 이제 취해가지고 출근하니까 정조가 이제 뭐 술 깨는 약도 만들어가지고 환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들어서 보내면서 야, 술 좀 작작 먹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야, 어제 우리 그 먹었던 안주 참 맛있었지 않았냐? 참 즐거웠었지? 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SNS를 하다 보면 또 웃긴 내용들에 뒤에다가 뭘 달합니까? 크크크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조하고 심한지하고의 그 편지글을 보면요. 이 크크크의 효시가 나옵니다. 야, 어제 참 웃기지 않았냐? 그러면서 크크크 하는 게 나오는데, 물론 그 당시에 크크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써놓은 글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거푸 글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껄껄껄 웃을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써놔요. 이게 요즘 얘기를 한다면은, 크크크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웃기지 않니? 크크크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 이제 정조 때 보면 문체반정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든가 허생전이라든가 열하일기 등에서 보이는 그러한 기존의 형식에서 타파한 문체를 바로잡고자 했었던 문체반정 아닙니까? 근데 문체반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정조가 문체반정의 대상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조 때 문체반정은 사실 진짜로 문체반정이 아니라 노론을 억압하기 위한 외둘러서 억압하기 위한 시책이었었습니다. 신해통공도 마찬가지죠. 신해통공이 단순히 경제 정책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 신해통공은 시전상인하고 노론하고의 연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즉 요즘 얘기한다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가 신해통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외둘러서 왕권을 강화하고 줄론탕평을 추진했었던 정조 때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심환지는 그 노론의 심환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사람은 남인 체제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학자 유수원, 중상실학의 선구자지요. 중상실학자는 거의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노론에서 나옵니다. 노론 중에 낙파에서 나오는데, 자, 농암, 유수원, 담원, 홍대영, 연암, 박지원, 초정, 박재가로 중상시학자의 계보를 잡습니다. 여기서 담원, 홍대영, 연암, 박지원, 초정, 박재가는 노론입니다. 근데 낙파 노론이겠죠. 근데 농암, 유수원은 노론이 아니고요. 소론입니다. 소론은 꼭 성리학에만 이렇게 이제 고집하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양명학자 그러면은 소론에서 나왔죠. 정제두, 양명학자 정제두 소론이었잖아요. 농암이었습니다. 농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멀었어요. 스스로 자기의 호를 농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귀가 이제 멀어버리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 호를 농암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유수원의 주장의 설명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의 수공업은 뭐냐? 조선 후기의 수공업에서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립수공업. 수공업자가 수공업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제법 판을 키운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구멍가게 정도 할 수 있는 간의 수공업. 그 조선일 때 가장 보편적인 수공업 뭔지 아시죠? 선, 대, 제, 수공업을 얘기를 합니다. 이는 물주 아시죠? 물주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지? 도고라고도 있습니다. 도고.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 얘기하죠. 도고가 영세한 수공업자에게 물건값을 주고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 자본이 수공업 자본을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이걸 우리는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그래요. 특히 그 해설에 잠깐 봅시다. 이 선대제 수공업에서 가장 보편적인 물건들을 어떤 것들이 생산했냐면은 종이, 화폐, 철물 이런 이제 규모가 큰 제조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선대제 수공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 박스 내용 좀 봅시다. 상인의 경영 규모의 확대, 상인이 수공업자를 직접 지배하면서 물건을 생산한다. 즉 상인과 상인의 합작, 상인이 장인, 수공업자를 얘기하죠. 장인을 고용한 뒤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이러한 방식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지는 않지만은 요즘에 OEM 생산 방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생산 방식 우리가运用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다음과 같은 사론을 주장한 실학자는 누구냐? 고려 국력의 부진은 바레사를 한국의 체계에 넣지 않는 데 있다. 고려 왕조가 바레사를 정리하여 한국사의 체계에 넣고 거란이나 여진에 대해서 옛 발해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수복을 꾀하였던들 토문 이북, 토문 두만강, 압록강 이서를 되찾게 되어 약국자의 구군을 벗어났을 것이다. 유득봉의 발해고의 내용입니다. 이 바레사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이제 언급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제왕운기입니다. 누군가요? 이순유입니다. 이순유. 제왕운기. 바레사를 처음으로 언급을 하죠. 그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가 있죠. 이거는 고려시대 때입니다. 고려 후기 때고요. 그죠? 충렬왕래 때입니다. 이거는 발해고는 유득공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 때죠. 그래서 제왕운기에서는 바레사를 처음으로 우리 역사로 인지를 했고요. 발해고에서는 남, 북 시대 라고 하는 어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다. 완전한 통일이 아니다. 북쪽에서는 대동강 원산만 이북에서는 고구려 유민이 주축이 된 누가 있었다. 바로 발해가 공된 거 아니냐? 라는 얘기죠. 유득공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박제가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이 박제가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중상 실학자 초정 박제가. 북학의 저서 있죠. 북학의. 여기에서 소비를 권장했던 사람이에요. 생산과 소비하고의 관계를 뭐에 비교했던 사람이냐면 우물물에 비교했던 사람이에요. 우물물. 우물물. 쓰자. 그래야지 생산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안정복. 안정복 그럼 뭐가 기억나십니까? 동사강목입니다. 삼한정통론을 주장했던 동사강목 썼던 사람이고요. 강목체였죠. 네 번째 한치훈 그러면은 조선시대 역사를 써놨던 해동역사, 기전체 사서죠. 해동역사를 썼던 바로 한치훈의 저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득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 어느 실학자의 토지개혁론이다. 이 실학자와 관련 있는 설명을 오는 것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 이거는 중농실학자 잠깐 볼까요? 자, 중농실학자 그럼 중농실학의 선구자 그럼 누구예요? 유영원. 반계 유영원이죠. 성호 이. 집대성에 때 누가 나와요? 다산 정약용으로 넘어갑니다.
유영훈의 토지에도 계획안이 균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개는 사농공상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자. 이 얘기겠죠. 유교적 신분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지금 나와 있죠. 한전제입니다.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자라고는 한전제죠. 매 호당 20결씩 주자. 그 20결의 토지는 매매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죠. 나머지 토지는 매매해도 되는데 그 20결의 토지는 매매할 수 없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무전 농민,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농민을 해소하자 이런 얘기예요. 한전제. 다산 정리하기 뭐냐면 여전제가 있고요. 여전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정전제입니다. 그렇죠? 1여는 30가구입니다. 30가구를 1여로 만들어서 여장을 두고 가가 호에서 나와서 일한 것만큼 이 여장이 여의 우두머리죠. 여장이 노동량을 기록했다가 가을에 수확을 하면은 노동량분의 수확량을 분배하자. 그러니까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쉽게 말하면 n분의 1로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행정구역 정비가 선결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중국 주나라의 정전제를 모방한 정전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익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익. 1번 보겠습니다. 1번 누구예요? 초정. 박제가죠. 소비권자.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중상실학자 그러면 박제가입니다. 2번. 이걸 우리는 육두론이라고 하죠. 두는 좀두자입니다. 나라가 병폐하게 된 원인 6가지 좀이다 해서 이걸 얘기하죠. 노비, 과거,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계름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를 아예 부정한 건 아닙니다. 실학자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탈성리학자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자는 것이죠. 체제 내적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을까? 실학자들이 아니면 체제 부정적 개혁을 제창했던 사람들이었을까? 체제 내적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비제도, 과거제도라든가 양반 문벌제도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거지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3번. 수레와 선박을 이용합시다.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등등 있죠. 이거는 연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특히 수레와 선박 이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박지원과 박제가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과 박제가의 다른 점은 화폐 유통입니다. 용전론이죠. 반대로 중농실학자, 특히 이익 같은 경우는 패전을 주장합니다. 패전은 조선의 전황이라는 현상에 대한 용전, 패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4번.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익의 토지를 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 누구냐면까 유영훈의 균전제입니다. 사농공상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 요 얘기였죠. 이거는 중농실학자의 이익의 주장령이었습니다. 성호학파가 형성됐던 이익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전개된 국학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국학은 우리 겁니다. 탈성리학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실학시대 때 나오죠. 국학연구의 확대다 해서 나옵니다. 자, 유희, 언문지, 언문 한글 아닙니까? 언문지를 지어 우리말의 의문을 연구하였으며 이의봉, 고금 성림을 편찬해서 우리의 어휘를 정리하였으며 유희의 언문지, 그 다음에 이의봉의 고금 성림, 한치은, 기언이라고 하는 책은 미수기언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책이거든요. 미수는 남인의 허목, 남인의 허목의 호가 미수예요. 눈썹이 허옇거든요. 그래서 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목이 쓴 책이에요. 시문집인데요. 그래서 미수기언 또는 기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치훈의 저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한치훈 해동역사의 한치훈 얘기합니다. 네 번째,
이종희는 동사를 지어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맞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네 번째 이종의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이종휘. 이거는 어디 고구려사 연구를 집대성했던 책인데요. 고구려사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할애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보자는 건 아니고요. 유득공의 발해과하고 이종의 동사 같이 묶어서 이 두 책은 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했다. 아시죠? 한반도를 이야기했죠? 왜냐면 옛날 발해, 옛날 고구려 영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면 누구? 이종의 동사와 유득공의 발해고를 묶어서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17번은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미출진 내용과 가장 가까운 역사의식을 지닌 책은? 이거 아시겠죠? 이거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그 유득공의 발해고는 자주적인 역사의식이에요. 그죠?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역사의식이다. 우리 거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동국통감은 성종대 서거정이 쓴 책입니다.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우리가 최초의 통사라고 그랬죠. 자, 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역사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쓴 책을 통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중국에 대한 4대 명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2번 동국사략. 이 동국사략도 성리학적 명분론에 관한 책이에요. 국초, 권근 등이 편찬했었던 태종대 때 동국사략입니다. 뭐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마한, 사만 여기까지의 내용이 동국사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론의 근거한 책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조한 책이죠. 3번 대동지지입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죠. 우리나라의 지리서예요. 지리서. 우리 것입니다. 네 번째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중종대 편찬된 책인데요. 이거는 세종대 때의 신천 팔도 지리지라고 있어요. 세종대 신천 팔도 지리지가 성종대 때에 뭐냐면 동국 여지승남으로 바뀌고요. 바뀐다는 게 아니라 증보가 되는 겁니다. 이 성종대 동국 여지승남이 네 번째 신증 그랬죠. 앞에. 다시 증보가 된 겁니다. 이게 중종대 때 네 번째 신증 동국 여지승남입니다. 지리서죠. 이게 통치 목적입니다. 이 역사의식에서 뭐 자주주체 그런 의식이 아니라 통치 목적하에서 편찬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쪽에서 19번은 3번이 밑줄친 역사의식.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했습니다. 자주적인 역사의식에 관한 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까지 해서요.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 문화사 내용 일부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